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희대의 사건입니다.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 겁이 나긴 겁이 나나 봐요. 묻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사실이라면 이거를 몇 번이나 얘기해요. 사실 저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이제 면책특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신 먹은 영수증은 내밀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소. 예, 장소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지 모른 채 합니까? 이것도 사실은 알아서 한다는 말 자체도 편향이 들어가 있죠. 유죄를 만들어서 대선에 출마 못 시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좀 있으면 아마 농심하고 삼양식품 주가 오를 겁니다. 사실이라면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지금 사법부와 네. 국회 일부가 아니죠. 여당과 지금 되지도 않는 싸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되도 않는 좀 찌라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찌라시 공격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너무 애교스러운 표현이고 찌라시를 이용한 정말 되도 안 되는 진짜 무차별 공격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거 맨 처음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작 음성은 아니고 약간 좀 변조된 음성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드디어 대정부 질문에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건 한번 들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의원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차우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김하고 한도 없어. 목적지 예민이 많아. 정식을 물었다 이러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요.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상처 내지는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겠죠. 자, 한번 보셨는데요. 이게 지난 5월에 서영교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에서 얘기한 거고 하나는 부승찬 의원인가? 부승찬 네. 의원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또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저는 귀에 딱 거슬리는 게 딱 그겁니다. 겁이 나긴 겁이 나나 봐요. 사실이라면 이거를 몇 번이나 얘기해요. 묻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계속 사실이라면 이걸 계속 얘기해요. 자신이 없는 모양이죠. 네. 사실 저 정도를 하려 그러면 아무리 이제 그 국회에서 하는 발언이 이제 면책특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신 먹은 영수증은 내밀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소. 예, 장소하고 특정 그리고 어제부로 더 이상 이걸 변조시킬 수 없는 상황에 왔다. 왜냐하면 한덕수 또 조희대 두 분 다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없다. 정상민 총장도요. 예, 정상민 말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다음 스텝으로 가야죠. 그럼 이래도 거짓말할 거냐라는 식의 예. 그러면 실제 제보자를 밝힌다든지 또 혹은 더 특정해야죠. 그날
뭐 굴비 정식을 먹었다든지 뭐 LA 갈비를 먹었다든지 뭐 예. 낙지볶음을 먹었다든지 먹었다든지 어디서 먹었다든지 예.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옷에 튀어가지고 뭐 됐다든지 뭐 이게 특정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건데요. 저는 첫째 좀 이제 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대통령이 파면되고 4일 뒤라 그러면 향후 전국에 대한 어떤 그 내부 논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정상명, 김춘식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차라리 권성동이나 또 혹은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비서실장을 했던 분들이나 이렇게 정말 윤핵관들이 이제 향후 전국에서 정치인들이 이것을 책임지고 조의대를 불러서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 관료만 하고 책임감도 별로 없는 한덕수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겠냐고 이런 상황을 했다 그러면 누구 하나 발설했으면 그래서 나는 믿기지가 않다고. 이 판은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게 전제라면 한덕수가 책임지는 판이에요. 정상명이 책임지나 김춘식이 정상명, 김춘식 이 두 사람은 사실은 김건희 측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정치인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사람 이야기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았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법관이 알아서 하지 모른 채 합니까? 이것도 사실은 알아서 한다는 말 자체도 이미 이 안에서는 하나의 편향이 들어가 있죠. 내가 유죄를 만들어서 대선에 출마 못 시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평소에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강력들도 있고 해가지고 조희대가 처음에 대법관 됐을 때 소위 선비형 원칙주의자 이 사람이 또 미스터 소수 의견 상당히 꼬장꼬장하게 자기 원칙과 자기 의견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렇죠. 또 언론에 쭉 보니까 이재명 재판 들어왔을 때는 아무하고도 밥도 안 먹었다. 만나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않았고 네. 그다음에 불교 신자인데다가 술도 안 먹고 불교 신자는 술을 좀 먹어도 되는데 먹긴 먹어도 되죠. 예. 이제 그런 성격으로 봐서는 다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연의 일치겠습니다만은 경북고등학교 서울법대가 겹치는 사람은 조희대와 정상명이었어요. 그 사람은 보니까 한 8년 정도 나이 차이가 있는데 일면식이 없을 수 있어.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같은 대학 나왔다고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네. 아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워낙 그나마도 3, 4년 터울이면 같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선후배지만 저도 엊그저께 다른 모임에 갔다가 한 8년 후배를 고등학교 후배를 만났는데 처음 우연히 부산 이야기 하다가 얻어 걸렸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림을 그릴 듯하게 짰죠. 뭐 김춘식이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의중을 받들어서 한덕수나 정상명이나 정상명하고 조희대하고 고등학교 선후배니까 정상명이 역할을 해서 조희대를 불러갖고 이런 대면을 했다는 그림은 만들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왜 이 그림에 있어서 진위 여부가 좀 의심스럽냐 하면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죠. 네. 한덕수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사전 검증을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린공감 TV에서 이게 먼저 방송한 거잖아요. 유튜브에서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서영교 의원이 법사에서 틀고요. 그리고 요 관련해 가지고 이 제보자가 누군지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러 언론이 이 제보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측이 접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연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했나 봐요. 그런데 제보자와 연락이 끊겼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제보자와도 연락이 끊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언론계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민주당이 당한 것 같다. 오히려 이거 잘못된 제보. 그러니까 뭐 어떤 제보까지는 사실이라 그러라 하더라도 이게 실체가 없는 제보
를 가지고 이렇게 부풀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후폭풍이 시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제부로 전체적인 국면이 민주당이 이제 공세가 아니라 수세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조희대 그 대법관 시절의 여러 가지 판결로 보면 진보 진영이 미워할 만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의 원칙대로 한 거예요. 예컨대 무슨 그 다큐멘터리 사건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로 보면 그것은 진영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입장이 다른 것이지 그렇다고 이 사람이 눈치 봐가지고 이쪽 저쪽의 어떤 간섭을 받아서 재판했다 이런 증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주 의견을 가지고 소수 의견으로 자기 입장을 밝혔다. 꼿꼿한 선비형 판사였다. 그런 것을 밝힐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입장이 다를 뿐이지 그게 정치적 개입과 또 편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행태가 요즘에는 좀 행태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써서 조금 과격한 언어일 수도 있는데 이건 행태라고 좀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심각하고 굉장히 좀 거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그야말로 현직 대법원장이 당시에 있었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고 전 검찰총장 이렇게 만나서 자 유력한 대선 후보의 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재판을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제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지금. 근데 전 검찰총장이라 하지만 그때 전 검찰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때 10년도 검찰총장이에요. 넘은 2005년 때 2005년 검찰총장을 뭐 무슨 상황이 있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나요?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시간도 지금 보면 제보자라는 사람을 차치하고서라도 시간도 지금 5일인지 7일인지 10일인지 12일인지 본인들도 헷갈리고 제보했던 사람들도 제보한 사람도 누군지도 모르고 시간도 헷갈리고 장소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사를 한 줄 쓴다고 하더라도 육하원칙에 맞춰서 언제 누가 어디서 뭐 이걸 써야 되는데 하나도 많지도 않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그런 작자들이 나와서 대정부 질문에서 이 얘기를 꺼낸다. 그리고 국회 현안 질의에서 상임위에서 얘기를 꺼내고 또 법사위원장이 그냥 묵인하고 있고 어제는 총리는 또 질문을 하니까 사실이라면 정말로 어쩌고저쩌고 정청래 대표는 수사하라고 그러고 또 여당 최고위원들은 특검에 대고 이거는 수사를 하라고 계속 지금 압박을 한 전방위적으로 네.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제보자는 지금 연락이 끊겼어요. 아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있으면 아마 농심하고 삼양식품 주가 오를 겁니다. 왜요? 사실이라면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근데 저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것을 주장해 놓고 그게 정말 술수잖아요. 소위 어떤 장동혁 그 대표가 얘기했던 민주당의 행태, 지금 행태란 말인데 그런 거잖아. 근거 없는 걸 무조건 하나 던져놓고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네. 그러면서 계속 치는 거죠. 낙인 효과를 누리는 거죠. 예. 근데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요 상황만 봤을 때는 요 상황으로 끝날 상황이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낙인을 하나 찍어놓고 하나의 그냥 거짓말이라도 하나 던져놓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또 하나의 또 사건을 또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공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또 사안을 또 만들어서 또 다른 공격을 또 하면서 계속 흔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너무 뭐 과한가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뭐 그거는 뭐 계속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중도층과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놀아날 것이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일정 정도 말하자면 그 자기 지지자 그룹에서는 계속 그걸 하나의 이념적인 공세이고 또 사감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에 못 나오게 했던 장본인이다.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선거 개입이다. 이런 어떤 과단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우리 사회가 그렇게 뭐랄까 중도가 중심이 없는 사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시위한다고 그게 뭐 정폭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차분하게 중도층들은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자체가 사실은 정상을 이탈한 궤도를 이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소위 그 부메랑 효과를 계속 이런 식으로 뿜퍼질을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이 와중에 또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이제는 조국 전 대표가 아니고 조국 위원장은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들고 나왔어요. 자, 14명 중에 14명 대법관 중에 뭐 이렇게 회피하고 해가지고 12명의 대법관이 전원 합의체 판결에 참여해가지고 10명이 유죄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2명은 무죄 취지였고. 그런데 뭔 특검을 하자는 거죠? 이 사람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 사람 법학자 출신이긴 저는 하지 않아요? 제일 그 자격 미달자가 많은 데가 서울법대 교수 같아요. 아니 저기 관악동 고시학원 그 교사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고시 공부를 좀 하든가 다시. 예? 서정욱이보다 훨씬 못해요. 서정욱이가 행시 그 전환기라고 같은 그 아카데미 출신 아닙니까? 학원계를 들었다 놨다는 건데 뭐 사시 안 된 사람들은 다 서울법대 교수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조국 이 사람은 조국 이상 그래도 법학자 출신이잖아요. 교수인데. 그래서 사실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헌법을 똑바로 봐라. 헌법도 안 보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뭐 사회주의법만 연구하고 그래 앉아가지고 그 세미나에 오라 그래가지고 인턴이라고 시켜주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조국 비대위원장 얘기는 하는 게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별로 뭐 특별한 이야기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네. 문영배 헌재 소장 얘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의외입니다. 저기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뭐 친분이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가끔 이게 뭐 라디오 방송도 인터뷰도 하고 좀 인터뷰를 좀 많이 합니다. 좀 MBC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재밌게. 하는데 네. 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인터뷰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봐라. 이게 제 대답이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보통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이런 대답에 대한 이걸 비판적으로 봤다.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보통 일반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 패널들은 뭐 이름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인격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것을 비판하는 야당에 대한 야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죠. 그런 창의적인 그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지금 조홍천 의원이나 저는 그런 대답을 못 해가지고 배지도 못 달고 있잖아요. 당을 또 튕겨 나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답이 딱 있는데. 왜 문영배 전 소장 권한대행의 얘기를 들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민주당 패널들은 나와가지고 그것을 비판한 국민의힘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해석을 하나? 네. 그런 정도 해석이 돼야지 국회의원 됩니다. 아무나 합니까? 하고 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강순우한테 배워야죠. 아. 그래 실버 버튼이라도 받지. 그다음에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받고 외통위로 가고 외국 또 부모 의원처럼 예. 이렇게 한번 하고. 예. 아. 그런 부분은 일관성이라고 느껴져요. 일관성. 예. 오늘 강적도 녹화가 잘 되겠는데요. 미리 약간 쉿 한번 하십시오. 예, 가셔서 예. 이거 쉿 한번 하시고. 저분이 뺏어갈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저는 문영배 소장의 얘기가 소장 권한 대행의 전 소장 권한 대행의 얘기가 저는 이 얘기가 좀 울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그 문영배 그 소장님 말씀 중에 민주당이 해석할 여지는 있어요. 예컨대 재판의 결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도적 점검을 할 수는 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의중,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일정 정도 결이 맞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재판들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상식에 맞지 않았을 때 제도를 개선하는 거고 그 제도 개선의 권한은 1차적으로 입법부한테 있는 것이고 그 입법부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말의 연원도 결국 대통령이 내란 재판부의 위원이다라는 데 대해서 위원이 아니라는 말로 이 논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개헌을 해서 그걸 바꾸면 그게 위헌이 아닐 수 있다는 건데 이제 문영배 소장의 얘기는 개헌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법에 충실해라. 이 헌법에는 특별재판부는 군사법정 외에는 하기 어렵게 그렇게 딱 정해놨잖아요. 헌법 110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걸 에둘러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의 위험성을 사실은 문제 제기한 거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중의적으로 잘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민주당에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다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뭐 그렇지만 이걸 급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입법부가 하는 얘기를 사법부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든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권 분립이 아니지. 그러면 뭐 중국 사회하고 북한 사회하고 똑같은 거죠. 시장 밑에 법관이 있는 중국 사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의 과한 측면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고 그런 데 대해서 아뜨거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강유정 대변인도 사실은 뭐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자기 속기록을 뭐 고치자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예. 안 그래도 강유정 그 대변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강유정 대변인이 본인이 말을 실수를 한 건지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전했다가 이게 여론이 나빠지니까 발을 쏙 뺀 건지 이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은 후자라고 생각을 하죠. 대통령 대변인이 본인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가 뭐 다른 없죠. 그렇게 아주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걸 또 속기록을 배포했다가 이거 또 삭제해달라고 했다가 다시 넣었다가 이런 걸 두고 이게 논란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국회도 사실은 뭐 속기록 정정이라고 하는 사안이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 보십시오. 그러니까 철저하게 프로토콜에 따라서 실제로 거의 읽는 수준으로 논평을 하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실 대변인은 자기 사감이나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자리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그 강 대변인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의 어떤 그 이심점심의 어떤 대통령의 심기를 잘 이해하고 국정 철학에 맞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상당히 리스키한 어떤 대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험적인 측면을 안고 있는 대변인이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강 대변인에 대한 그 사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그 정도까지 나가야 될 입장 그 상황이라고는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도에 나오기 위해서 이준석 그 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강유정 대변인을 뭐 그만두게 하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 미덕이 있잖아요. 3세판. 3세판. 네. 한 번 잘못했으니까 2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상하게 강이네요. 강순우, 강유정, 강적들, 강펀치 뭐 이런. 뭐 좋은 얘기입니다. 네. 뭐 나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진짜로 강유정 대변인이 큰 실수를 한 건 사실이죠. 큰 실수를 했죠. 네. 아마 이게 앞으로 좀 그 쓴 약이 돼 가지고 조금 더 대변인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이나 엄격성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의원님 네. 또 녹화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강으로 끝나네요. 이화영까지는 안 가고. 네, 이화영까지는 안 가고. 네, 여기서. 네. 오늘은 또 녹화 준비를 또 하셔야 되니까. 뭔 준비를 해요? 녹화 준비.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의원님과는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이제 조홍천 의원님과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